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 3년 특례 연세대 고려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3년 특례 전형 중에서 의학기호를 제외하고 일반 학과에서 면접이 있는 학교는 연세대와 고려대 두 개 대학만 면접이 있죠. 면접이 있기 때문에 면접이 부담이 돼요. 하지만 면접이 있기 때문에 연세대나 고려대학교가 서강대나 성균관대, 한양대보다 경쟁률이 낮다는 점, 요 점 꼭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서강대학교의 전년도 경쟁률이 11.5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쟁률이 10.44,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가 9.93,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가 8.48인데, 여기에 비해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경쟁률이 7.14, 그 다음에 6.7대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연세대나 고려대학교가 경쟁률이 낮아요. 그리고 다단계 전형이다 보니까 1단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3배수. 그럼 대략적으로 6대1이나 7대1이라고 한다면 1단계를 통과될 가능성이 2대1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50%나 45% 정도의 1단계 통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결국은 면접을 통해서 내가 1단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연세대나 고려대학교가 성균관대나 한양대보다 높은 학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 높은 학교가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는 전형 방법이 다른 거예요. 전형 방법이. 그렇죠? 결국은 면접이 있느냐, 면접이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성균관대나 서강대나 한양대, 중앙대는 서로 100% 전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표준학력 지표, 비교과 활동으로 합불이 그냥 결정난다고 보셔야 되고, 하지만 연세대나 고려대학교는 면접이 들어가고 1단계 배수가 3배수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1단계 통과될 가능성이 약 50에서 45% 정도고, 1단계를 통과만 한다면 면접을 통해서 승부를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지원 학과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겠죠. 연세대, 고려대는 학과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고려대학교부터 보면 고려대학교 면접일자는 언제냐 하면 8월 14일이 면접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례 원서 접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있다가 면접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문 자연계열은 1단계 서류평가 3배수 이후에 2단계에서 면접 30% 반영하고요. 면접은 재시험과 관련이 되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분석력, 적용력, 사고력, 면접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과별 변동 인원을 보시게 되어지면 보시는 것처럼 잡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2명이 늘었어요. 76명에서 78명으로 모집 인원이 2명 정도 늘었는데, 모든 학과들이 사실 인원 변동은 없죠.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4대1이나 5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례는 특히 자연계보다 인문계가 경쟁률이 낮아요. 자연계보다 인문계가 경쟁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표준학력 지표도 낮아요. 다시 말하면 합격생의 스펙이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문계를 쓸지 자연계를 쓸지 두 개의 계열에서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소 내가 원서 지원이 하기에는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자연계보다 인문계 쪽으로 원서를 쓰는 것도 유리하다.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은 국어국문학과가 약 5대1, 그 다음에 한국사학과가 4대1 정도, 한문학과도 4대1이고 도고동문학과도 4대1이고 중어중문학과도 4대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언어학과가 5대1 정도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단계 배수, 3배수 생각하면 2대1이 되지 않는 경쟁률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원 변동이 있는 학과는 행정학과는 전년도에 2명을 선발했지만 올해는 1명을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연계로 가면 경쟁률이 높아져요. 보시는 것처럼 수학과가 7대1, 물리학과가 12대1, 그 다음에 화학과가 7대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환경생태가 9대1,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 10.5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꼭 아실 점은 특례 전형은 자연계보다 인문계가 경쟁률이 낮다, 자연계보다 인문계가 합격생의 스펙이 낮다,
요거를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학과가 올해 신설되어지는 학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컴퓨터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에서 인공지능학과가 전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없었지만 올해 모집 인원을 2명 선발한다는 점 요거 꼭 체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은 2명이 늘어서 78명이고 자유전공학부도 1명에서 2명으로 모집 인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고려대학교 면접 기출문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면접 기출문제 중에서 자연계열 기출문제를 보시고 계는데 문항수는 첫 번째는 가, 나, 다 세 개의 제시문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제시문에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에너지는 형태에 따라서 빛의 에너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열 에너지, 파동 에너지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에너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에서 나와 있는 것은 뉴런의 세포막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런의 세포막에는 NAK 펌프는 NA를 세포 외부로, K를 세포 내부로 능동 수송을 한다. 그 결과 세포 외부에서는 나트륨의 세포 내부에는 K 많은 분포를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에서는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전등의 어둠을 밝히고 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전등이 방출하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전등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문은 가, 나, 다, 라. 4개의 지문이 나와 있고요. 네 번째 지문에 나와 있는 것은 지구온난화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중 화석 연료의 사용량 증가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라고 해서 4개의 질문이 나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질문은 이제 3개의 질문이 있죠. 첫 번째, 제시문 가에서 설명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문 나에서 설명하는 생명 현상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전환을 모두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시문 가에서 설명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를 설명하고 빛의 스펙트럼에 관한 어떤 과학적 발견을 할 수 있는지 2가지의 예를 들어 각각 설명하십시오고, 세 번째에서는 제시문 라에서 설명하고 있는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의 예를 하나 제시하고 제시문 가에서 설명하는 개념을 이용하여 제시한 기술의 원리를 설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고려대학교 면접 문제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연계열 고려대학교 제시문에 나타나 있는 출제의 의도는 특정한 자연현상에 의해서 에너지의 유형과 변환의 과정을 찾아내고 설명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분석력을 평가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제시문에서 나타나는 자연현상을 에너지의 전환의 관점에서 정확히 설명하고 이와 연관이 되어진 다양한 과학적 발견을 찾고 설명하는 과정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는 예시를 찾고 정확한 기술의 원리를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인문계열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어질 텐데, 인문계열에서는 자연계하고 다르게 3개의 지문이 나와 있어요. 가나 다 3개의 지문이 나와 있고, 첫 번째 지문에서는 자, 참여관찰법에 대한 얘기죠. 참여관찰법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들어가 집단을 관찰하는 방법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문학작품에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작가의 고민과 성찰이 담겨 있다. 실제로 원미동에 살았던 경험을 소설로 써서 도시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의 애환을 많은 독자에게 알리고자 했던 작가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해서 작품을 설명하고 있고, 다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참여는 선거나 투표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는 주민참여 예산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려대학교 재외국민 전형의 면접 기출 문제는 고려대학교 논술 문제의 유형과 아주 흡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면접이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사실상 논술이라고 볼 수 있고, 면접과 논술의 차이는 논술은 글을 쓰는 거고요. 면접은 직접 구술하는 거, 이 차이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자, 고려대학교 이렇게 면접 지문에서 나와 있는 출제 의대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차별하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동체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함이고요.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3번 세 개의 문항이 출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고려대학교에 비해서 면접 일자가 좀 길죠. 그래서 8월 31일에 면접을 보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1단계 배수 3배수급 면접의 반영 비율은 40%인데 2026학년도부터는 면접 반영 비율을 30%로 줄여요. 하지만 뭐 10%가 줄어든다 이거는 큰 의미는 크지는 않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고려대학교에 비해서 인원 변동이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문과 쪽에 인문계열의 인원이 좀 줄고 자연계열의 인원이 좀 많이 늘었는데 전체 인원은 68명에서 70명으로 인원이 2명이 늘었고요. 문과대학에서는 9명에서 8명으로 인원이 줄었고 상경대학이 7명에서 5명으로 그 다음에 경영대학이 7명에서 6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연세대학교도 고려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자연계에 비해서 인문계가 경쟁률이 낮고 자연계에 비해서 인문계가 스펙이 낮습니다. 요 점 꼭 원서 쓸 때 고려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과대학은 4명을 그대로 선발하게 되는데 이과대학은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10.25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문과대학은 5.89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과가 경쟁률이 낮다. 이거는 인문계, 자연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공과대학은 9명에서 14명으로 인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인원이 크게 늘었고요. 생명 시스템은 그대로 2명을 유지하고 있고 인공지능 융합학과도 2명에서 인원이 4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고 사회과학대학은 8명에서 6명으로 인원이 줄고 생활과학대학도 2명에서 3명으로 늘었습니다. 결국은 인문사회계열의 인원이 감소되어지고 자연공학의 인원이 크게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교육과학대학은 인원 변동 없습니다. 언더우드에서 인원 변동이 있는데 언더우드 인문사회계열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융합인문사회계열이 2명에서 3명으로 융합과학공학이 1명에서 2명으로 인원이 늘었다는 점 원서 쓰실 때 꼭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면접의 문항이 완전 다르죠. 고려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접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논술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논구술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고 그만큼 고려대학교와 면접은 많은 준비가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연세대학교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도표나 차트를 보고 이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간접적, 직접적 지식을 활용하여 면접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나와 있는 문제는 자,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매주 기록한 자료를 통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도수 분포표의 확진자와 사망자 증감 추이에서 드러나는 특징 3가지를 설명하십시오. 또는 원 그래프의 확진자 지역 분포를 요약하고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는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개 대학의 면접의 유형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 연대나 고대를 같이 쓰는 경우들이 많죠. 연세대나 고려대를 하나만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연고대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연세대와 고려대를 쓰려고 하면 어느 정도 합격선이 될까? 대략적으로 추론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력 지표에서 IB 디플로마 같은 경우는 보통 42점 이상, 42점에서 한 44점 정도의 사이가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A레벨은 대부분 A나 A 플러스 이상의 성적이어야 할 거고요. 평점이 4.3 정도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4.1 이상은 되어져야만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SAT 점수는 대략적으로 한 1530점에서 1580점 정도 사이가 되겠고요. ACT는 35점 이상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공인학 성적은 토플 같은 경우는 적어도 110점 이상은 되셔야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토익은 963점, 그 다음에 HSK는 당연히 6급이어야 할 거고 델레는 C1 이상은 되어야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면접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면접 일정이 8월 14일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연세대학교에 비해서 면접의 준비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고려대학교의 면접은 사실상 논구술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에서는 고려대학교 8월 14일날 면접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면접 수업을 시작하냐 하면 7월 16일부터 면접을 시작해요. 7월 16일 면접 수업은 화, 목 이렇게 진행하죠. 7월 16일, 18일, 23일, 25일, 30일, 그 다음에 8월 1일, 8월 6일, 8월 8일, 8월 13일에서
3시간씩 해서 총 9회 수업을 진행합니다. 인문계, 자연계 동일하게. 그러고 난 다음에 8월 18일 날, 8월 14일 날 고려대학교 면접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8월 20일, 8월 22일, 8월 27일, 8월 29일 해서 연세대학교는 3시간씩 4번 수업을 진행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면접의 유형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는 3시간 수업 9회, 연세대학교는 3시간 수업 4회로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한 시간표를 말씀을 드리면 고려대학교 면접 수업은 7월 16일서부터 시작해서 8월 13일까지 3시간씩 9번, 총 27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인문사회 계열은 임현선 선생님이나 김현미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자연공학은 김정훈 선생님과 권영미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8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3시간씩 4회 수업을 진행하고, 인문사회 계열은 임현선 선생님과 김현미 선생님, 자연공학은 김정훈 선생님과 권형빈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면접 수업은 지금 영상을 올리는 지금부터 예약 접수를 받도록 할 거고요. 궁금하신 점은 하이퍼 리뷰로 전화 주시면 되고, 연세대학교 수업 진행하시겠다, 나는 8월 20일부터 수업 진행하시겠다 하셔도 지금서부터 예약 접수를 하도록 할 거고, 수업은 학원에서 진행하는 현장 수업, 이건 다 학원에서 진행하는 현장 수업이고요. 현장 수업 진행하실 수 있고, 학원에 직접 오시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은 1대1 줌을 이용해서 진행하거나 아니면 학원에 직접 오셔서 선생님과 1대1로 수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면접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하이퍼 리뷰에서는 3년이나 12년 특례에 관련하여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고요. 또 면접 수업이나 지필고사 수업 또는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0256255315로 전화 주시거나 카톡이나 위챗으로 연락 주시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면접 수업에 대한 예약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